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최종 시점 전투력 순위 탑 20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은 인물과 무력이 드러나지 않은 인물은 추론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3인자 쌍디가 선정되었습니다. 쌍디는 작중 초반부터 조로와 함께 밀짚모자 일당의 최고 전력이자 루피의 양날개라고 불려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토트랜드 편에서 잠시 주춤했으나 와노쿠니 편에서부터 다시 과거의 비중을 되찾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의 최고 전력다운 강함을 연출하였고 백쇄적단의 3인자 퀸을 꺾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혈통인자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는 회복력만큼은 불사조 마르코와 함께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높은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소유했으며 견문색 패기 역시 뛰어난 인물이기에 최종 성장을 마친다면 패기도 매우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는 못하였기에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디 정도의 재능의 소유자라면 최종 시점에는 상황과 맞먹는 강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군 대장을 능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쌍디는 세계정보와의 최종 대결에서 해군 대장 키자루와 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으며 이 대결에서 키자루를 꺾으며 비로소 해군 대장을 능가하는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9위에는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 레일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일리는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이었던 인물이며 전설의 해적이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또한 로저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거프는 레일리가 샤봉지 제도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고 한 해병이 레일리를 체포하자고 말하자 거프는 정색하며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흰수염과 동격으로 취급하며 아무리 해군이라도 흰수염을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레일리를 잡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샤몽지 제도에서 레일리가 나타나자 난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데 당신이 나타나다니 좀 곤란하네요 라고 말한 뒤 잠시 레일리와 호각으로 승부를 벌인 뒤 결국 천룡인을 폭행한 루피를 잡아들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레일리는 노세한 이후에도 여전히 해군대장급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프조차 인정하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성기 시절에는 마르코의 불닭킥을 한 손가락으로 막는 충격적인 모습을 선사하기도 하였으며 로저와 함께 로저의 적단을 지탱하는 쌍벽으로 불렸던 인물이기에 전력을 드러낸 전성기 시절 레일리는 상황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강자임이 틀림없습니다. 18위에는 여성으로서 유일한 서왕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왕으로 군림했던 인물이며 샹크스 흰수염 카이도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적이었습니다. 빅맘은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3가지의 패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을 바탕으로 전투했던 인물로 전투 센스와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약점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의 적단 시절 당시 록스 흰수염 시키와 함께 록스의 적단을 대표하는 전력이었으며 견습 시절의 카이도우를 이끌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의 적단 시절 당시에는 록스 흰수염에 이은 록스의 적단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았으며 견습 시절 카이도우를 트레이닝 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이 와해된 이후 빅맘은 빅맘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신세계에서도 활약한 끝에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현상금도 43억 8,800만 벨이나 걸린 거물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후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와 동맹을 맺고 초신성 연합과 겨루었으나 결국 키드 로우에게 패배하며 빅맘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7위에는 대두모 금사자 시키가 선정되었습니다. 시키는 과거 록스의 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로 시키는 록스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와 함께 록스의 적단을 대표하던 강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록스의 적단이 붕괴된 이후 금사자의 적단을 설립하였고 시키는 대두목이라고 불리며 바다를 지배하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와 로저는 에드워에서 각자의 모든 것을 걸고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이전에는 시키가 로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에 시키가 로저에게 자신의 수하가 되라고 제안하였으나 로저는 시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결국 두의 적단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한 수 위의 실력과 행운을 겸비하며 시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금사자의 적단은 괴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로저는 해군에 자수한 뒤 공개 처형당하였고 시키는 로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죽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홀로 마린포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단신으로 해군 수천 명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왕의 라이벌다운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시키의 횡포를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당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던 거푸와 센고쿠가 시키를 잡기 위해 출격하였고, 시키는 거푸와 센고쿠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반나절이나 버텨냈으며 마린포드의 절반을 박살내버릴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6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생전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물로 불렸으며 육해공을 통틀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이 있었기에 1대1에서만큼은 카이도우를 따라올 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조차도 사왕 내에선 중위권으로 평가받는데요. 샹크스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배보단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이기에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음에도 악명을 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살아있을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으며, 카이도우가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당시가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이니 카이도우는 흰수염보단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5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카이도우에게 우위를 점하며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보다 샹크스, 흰수염, 루피가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이며 어쩌면 역대 상황 중 1위일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에게 밀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카이도우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인간형으로 마치기를 했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빅맘 루피와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기어5를 사용한 루피를 상대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만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 리타이어 되었기에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결국 최종 시점에는 살아있는 미호크 샹크스보다 확실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5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이자 크로스 길드의 실질적인 최강자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함께 작중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칭호를 가진 몇 안 되는 인물이기에 칭호만 보더라도 미호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검호라고 불리며 미호크와 비견되는 검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극소수이며 현재로서 미호크를 견제할 만한 검사는 멜지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2인자 롤로너와 조로,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 비에시류, 흰수염 해적단의 5번 대대장 화검의 비스타, 해군대장 후지토라 2초 정도밖에 없으며 이들조차도 미호크보다는 확실히 약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사왕 샹크스와 오랜 기간 라이벌로 불렸으며 브랑류가 검술만 놓고 본다면 샹크스보다도 미호크가 뛰어나다고 말하였기에 미호크는 최소 사왕급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계속하여 수련을 하는 인물이기에 아직도 더 성장할 수 있으며 조로와의 최종 대결에서 비로소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인물입니다. 14위에는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세계를 움직일 남자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즈 해적단의 견습 해적을 했던 인물이며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흰수염이 기억할 정도의 활약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이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창설하였고 약 10억 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하며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여 결국 사왕이 되었고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왕이 된 이후에 샹크스는 흰수염에게도 인정받는 남자가 되었고 흰수염은 해군대장조차 애송이라고 부르지만 샹크스에겐 너 정도 되는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로성은 샹크스와 흰수염이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빨간머리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세계를 움직일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흰수염의 배에 단신으로 승선하는 배짱을 보였고 약간의 폐양색 패기를 개방하여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 수십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또한 흰수염과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샹크스의 자세한 무력이 나오지는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사왕치고는 약해 보이는 외형을 지녔기에 샹크스는 사왕 하위권 강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피스가 진행되며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특히 강하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사왕급의 강자라면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고 카이도우가 페이감을 터득한 루피를 보고 로저, 흰수염, 록스, 오뎅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함께 샹크스를 자신의 호적수로 뽑는 모습이 나오며 샹크스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샹크스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모mon가를
자체를 무릎 꿇게 만들고 키자루 후지토라 로쿠규를 제지하는 장면이 나오며 샹크스의 평가는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4위에는 3선장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는 현재 루피 키드와 함께 3선장으로 불리며 원피스에 근접한 강자들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로우는 흰수염과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라고 묘사되었으며 해적왕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점은 흰수염과 크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우 역시 최종 성장을 마친다면 흰수염급으로 강해지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어쩌면 흰수염마저 뛰어넘는다고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흰수염은 생전 원피스에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며 로저와 수차례 겨루기나 했으나 진검승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라프텔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인 오뎅을 로저에게 내주는 모습까지 보였기에 흰수염은 해적왕이 되고 싶었던 인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흰수염과는 다르게 해적왕이 되고 싶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졌으며 원피스를 찾기 위하여 퍼네그리프를 수집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로우는 계속하여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폐왕색 패기가 없는 대신 무장색 패기를 매우 잘 구사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였으며 수술 열매라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와 뛰어난 검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인물이기에 최종 시점에는 상황을 능가하는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위에는 3선장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는 루피의 라이벌 중 한 명으로 루피 로우와 함께 초신성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이자 훗날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입니다. 키드는 시키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이며 과거 로저와 시키가 라이벌이라고 불렸던 것을 감안하면 로저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루피와 시키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키드 역시 키드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피와 키드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계속하여 라이벌리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동맹을 맺고 카이도우와 빅맘과 대적할 때도 두 캐릭터는 사왕을 앞에 두고도 자존심 대결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와노쿤이 전쟁이 끝난 이후 냉정함을 유지하며 최선의 판단을 하는 로우와는 다르게 루피와 키드는 또다시 자존심 대결을 하며 무모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할 로우는 결국 검은수염 해적단을 만나 대위기에 빠졌고 루피는 에그웨이드 섬에 도달하였으며 키드는 엘바프에 도달하였기에 로우보다는 키드와 루피가 편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키드는 조로와 루피를 제외하면 떠오르는 별들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가 있는 인물이기에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자기자기 열매라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 루피 못지않은 도전정신과 호승심을 보유한 인물이기에 미래에는 상황을 넘는 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키드와 로우를 비교해보면 키드가 폐왕색 패기를 소유했다는 점과 과거부터 근소 우위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시점에는 키드가 로우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위에는 훗날 혁명군의 최고 전력이 될 인물인 염제 사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 드래곤에게 거둬진 이후 혁명군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재능을 만개하며 현재는 혁명군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레벨리 회의가 진행되던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후지토라와 로쿠규의 경호를 뚫어내고 바솔로뮤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보는 현재 염제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미 드래곤의 명성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최종 시점에 사보가 드래곤을 뛰어넘고 혁명군의 최고 전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의 드래곤 역시 최소 상황급 강자로 평가받고 있기에 최종 성장 사보는 상황 이상급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재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기도 하기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며 비록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준급의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소유하였습니다. 특히 사보는 과거 악마의 열매를 먹기 이전까지는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은 인물로 명성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호크 거프라는 폐왕색 패기 없이 정점에 오른 사례가 존재하기에 사보 역시 충분히 정점에 오를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글이글 열매라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었으며 에이스보다도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최종 시점에 사보는 그야말로 염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며 루피와 함께 세계 정보를 타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위에는 훗날의 세계 최강의 검사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 쿠이나와 약속한 이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으며 현재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 미호크와의 대결에서 무참히 패배한 이후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하게 되었고 그 이후 엄청난 수련을 하며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강자들과의 대결과 미호크와의 수련 등으로 강해졌으며 와노쿠니에서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인물인 오등의 검 엠마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데도 성공하며 조로는 마침내 해군 대장급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시점에는 자신의 목표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를 뛰어넘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할 것이기에 최종 시점 조로는 당연히 미호크보다 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현 시점 상황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자이며 샹크스와 비교하여도 검술에서는 앞서가는 강자이기에 최종 시점 조로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능가하는 강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조로는 미호크와는 다르게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기에 최종 시점 조로는 그야말로 미호크를 능가하는 검술과 샹크스급의 강력한 패기를 지닌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해적왕급 강자라고 불리우는 로저, 거프, 흰수염급 레벨에 도달하는 것은 최종 시점 조로라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으며 정황상 조로가 로저를 넘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에 우선은 해적왕급 강자들보다는 순위를 낮게 책정했습니다. 9위에는 역대 최악의 해적 록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리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가 이끌었던 록스 해적단은 원피스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록스는 자신의 휘하에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 왕직, 은부, 캡틴 종 등 걸출한 해적들을 두는데 성공하였고 사왕만 무려 3명이나 배출해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록스의 힘이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못해도 사왕 상위권 강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쩌면 로저보다도 강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록스를 잡기 위해 역대 최고의 해군과 해적인 거프와 로저가 손을 잡은 것만 보더라도 록스가 얼마나 대단한 해적인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때 록스 해적단이 스스로 분열하여 선장인 록스를 제외하면 주요 인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록스가 단신으로 거프 로저 듀오와 붙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며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을 이끈 선장이기에 당연히 폐왕색 패기를 소유했을 것이며 폐왕색의 경지도 매우 높은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위에는 해군 영웅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거프가 현재는 해군 역사상 최강의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최종 시점에는 아카이누에게 이 타이틀을 헌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프는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모든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천룡인들의 직속 수하가 되는 것을 거부하려 하였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중장 정도가 적합하다고 느꼈기에 중장에서 진급을 멈췄을 뿐 만약 거프가 진심으로 원수직을 노려봤더라면 센고쿠보다 먼저 해군 원수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강자들과의 전투에서 오로지 문양색 패기만을 사용하여 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역사상 최강의 사나이가 되었으며 해적왕 로저를 몇 차례나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에 신체 능력과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만 놓고 보면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가벨리에서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이며 로저와도 수차례 생사결을 하며 해군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돈칭자오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반디월드도 사실상 잡아냈기에 전대의 강력한 해적들을 대부분 거프가 소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는 존재만으로 해적들에게 공포를 주었으며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마르코를 단 한 방만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도 거프가 움직이자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그 흰수염조차 인정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존재만으로 정상결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로저 거프와 함께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인물이며 그에 걸맞는 실력도 보유한 인물이기에 전투를 할 때면 늘 나는 흰수염이다. 무엇이 두렵겠나.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는 임펠다운에 잡혀온 에이스를 만나러 갔고 에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니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잡혀온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해군 영웅 거푸조차도 흰수염을 제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나타나자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과 칠무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흰수염이라는 사나이가 있는 이상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로저가 사망한 이후에는 흰수염이 명실상부 바다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이 맞으며 무력도 가장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흰수염은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6위에는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현재는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나 최종 시점에는 순위가 많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저가 약한 것이 아닌 타 인물들이 강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 등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는 한 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조이보이가 남긴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사왕들조차도 사실상 흰수염을 제외하면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에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역대 최다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로 로저의 현상금은 무려 55억 6,480만 베리로 흰수염과 함께 유일하게 현상금이 마의 50억 베리를 돌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5위에는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해군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며 정상결전 이후부터 루피의 최종 보스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또한 아카이누는 현 시점에 이미 최종 보스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카이누는 대장 당시 이미 노쇠한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마르코 비스타, 크로코다일, 징베 등 걸출한 강자들이 다수 포진된 해적연합을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이누는 과거에는 해군의 대장이었으나 정상결전에서 쌓아올린 공로를 인정받고 아오키즈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해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에이스를 죽인 장본인이기에 현재 루피가 가장 증오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아카이누 역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혁명군 드래곤의 아들이자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루피를 반드시 처단하려 하기에 두 캐릭터가 대결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아카이누는 전성기 시절 거프를 압도하는 강함을 연출하며 역대 최강의 해군 타이틀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위에는 사왕 마샬디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는 해적으로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인물이며 원피스를 두고 루피와 가장 치열하게 겨루게 될 인물입니다. 티치는 과거 자야에서 루피와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스쳐가는 해적 중 하나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이미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라는 명대사를 남겼으며 루피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체리파이 사건을 일으키며 독자들에게 언젠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평을 받았고 실제로 티치는 거의 바로 재등장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를 잡아낸 이후 세계정부에 넘겨버리고 흰수염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경비가 허술해진 임펠다운을 털어버리는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합류하여 흰수염을 막타친 이후 흰수염의 악마의 열매를 스틸해가며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티치는 사왕이 되었으며 아오키지 영입, 로우 사냥, 토트랜드 급습 등 쇼킹한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티치와 루피는 라프텔의 목전에서 해적왕을 걸고 최후의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티치는 라프텔마저 도달하며 루피와 함께 원피스를 찾거나 이물을 흡수하여 세계정보를 먹어버린다는 설도 존재하는 캐릭터이기에 티치의 추후 행보가 매우 기대되며 최종 시점에 티치는 해적왕 로저를 능가하는 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위에는 원피스의 창시자 조이보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이보이는 데뷔고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으로 사실상 해적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찾아냈고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루피보다 먼저 복용하였으며 최초로 각성하는데 성공한 인물로 추정되기에 조이보이는 전투력도 매우 높은 캐릭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조이보이는 결국 이무나 그 당시 세계정부에게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은 세계정부를 부술만한 인간이 아니기에 훗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세계에 대항할 만한 인물을 기다리기 위하여 원피스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기에 이무나 그 당시 세계정부의 최강자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조이보이도 로저처럼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대병기를 찾지 못하였거나 여러가지 변수와 악연이 맞물려서 세계정부에게 패배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의 정확한 전투력을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조이보이는 해적왕급 강자를 초월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위에는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가 이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무는 세계정부를 통솔하는 세계정부의 왕이며 오로성과 천룡인조차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무는 루루시아 왕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인지 고대병기를 활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 1경만에 로저와 흰수염을 상회하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무는 무력도 강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무는 자신의 휘하의 해군본부,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가맹국 군대, 오로성 등 엄청난 세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단순히 세력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상황의 적단을 상회하는 세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이무를 잡기 위해서 루피는 더 성장해야 하며 원피스와 고대병기를 모조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이무를 잡는 시점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로 추정되기에 이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최후의 전쟁은 정상결정과 비교하여도 훨씬 스케일이 크다고 언급하였기에 이무와 루피의 대결로 추정되는 원피스 최후의 전쟁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 대결에서 승자는 강자존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자 해방의 상징 니카의 의지를 이어받은 인물이기에 루피가 이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원피스 세계관의 인간들을 세계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위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현재 사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루피는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았으며 성장을 마치지도 않았는데요. 보통 원피스의 강자들의 전성기가 최소 30대에서 늦으면 50대인 경우가 많은데 루피는 현재 고작 19살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2년 만에 이스트블루급 강자에서 사왕급 강자로 성장할 만큼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기에 최종 시점에는 해적왕 로저는 물론이고 논해급 강자인 조이보이와 이무마저 넘겨버리며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를 전투 내내 두르며 전투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견무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의 각성도 이뤄냈기에 흠잡을 것 없는 패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도 하며 조이보이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각성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최종 시점에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 패기, 전투 능력 모두에서 정점에 오른 약점이 없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